오늘 라이브에서는요, 어제 문의가 되게 많이 오셨어요. 어제 좀 더 많이 오셨어요. 평소에도 많이 오시는데, 어제 한 28분 정도 오셨는데,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이거를 베트남에서 수령할 수 있냐, 이거를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베트남에서 아파트를 매매할지, 혹은 뭐 임대를 할지 결정을 하셨다면, 그 다음 고민은 매달 들어가는 생활비를 어떻게 조달하느냐입니다. 저한테 문의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45세에서 58세가 제일 많으세요. 근데 이제 이 분들이 가장 확실한 현금 흐름을 잡는 게 뭐 국민연금, 뭐 개인연금, 뭐 임대료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오늘은 이제 제가 연금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베트남으로 이주를 하려고 보니까 이제 걱정이 앞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뭐 해외에 있으면 연금을 못 받는 거 아니냐, 아니면 뭐 한국하고 베트남 양쪽에 세금을 내야 하냐,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셨어요. 자,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해소하려고 보건복지부도 찾아보고 국민연금공단 그리고 뭐 국세청 이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번 팩트를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수령 방법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해외에서 거주를 해도 국민연금 수령권은 변함없이 유지가 됩니다. 네. 그런데 방법이 두 가지예요. 기존 한국 계좌로 계속 박는 방법이 있고 해외 송금 전용 계좌를 통해서 직접 수령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존 한국 계좌로 계속 받는 방법은요, 대부분의 은퇴자분들이 좀 선택을 하는 방식이기도 해요. 여기 오시는 분들 대부분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도 나가는 돈이 있으셔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시고요. 한국 은행 계좌로 연금을 받고 베트남 현지에서 해외 인출 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현지 계좌로 뭐 송금하고, 아니면은 필요할 때마다 한국 돈, 뭐 보험이나 이런 것들 나가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돈을 내시는 분들이 주로 이 방법을 선택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해외 송금 전용 계좌를 통해서 직접 수령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이제 국민연금공단에 해외 수령 신청을 하게 되면요, 베트남 현지 은행 계좌로 직접 송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수수료하고 환율이에요. 중개은행 수수료하고 현지 수취 수수료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 변동 리스크가 있는데 이거는 직접 감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환율 공부를 하신 다음에 실제로 내가 한국 돈을 보냈을 때 베트남 돈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이 정도는 알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수령 방식에 관계없이 해외 거주자는요, 매년 수급 권자 확인서라는 걸 합니다. 이걸 제출해야 돼요. 내가 아직 잘 살아있고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6년 현재, 오늘 3월인데 모바일 앱이나 제외 공간 확인을 통해서 충분히 이게 다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누락하게 되면 연금 지급이 일시 중지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좀 팩트예요. 그래서 이거는 누락하지 마시고 항상 수급 권자 확인서를 제출을 매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좀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세금 문제잖아요. 한국에서 세금 떼고 또 뭐 베트남에서 또 떼면 남는 게 없지 않냐,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과 베트남 사이에는 이중 과세 방지 협정이라는 게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 양국의 베트남, 한국 세금을 두 번 내는 일은 원칙적으로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어떻게 내느냐가 중요한데,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 경우 그리고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가 베트남에 거주를 하지만 한국에 가족이 있고 경제적 기반이 한국에도 남아있고 한국 거주자로 판명이 되면요, 한국 세법에 따라서 연금 소득세를 원천 징수합니다. 연간 연금 액수에 따라서 과세가 진행이 되는데요. 저율과세로 3.3%에서 5.5%가 적용돼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데이터로 뭐 보고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명확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해외 이주 신고를 해서 비거주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죠. 완전한 이민을 선택을 해서 해외 이주 신고를 했다, 그리고 내가 베트남에 살고 있다, 재외 국민이다 라고 하게 되면 한국에서는 비거주자로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 한국에서 원천 징수 여부를 이 연금의 성격과 협정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또 방송에서 얘기를 할 건데, 지금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정도고요. 여기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뭐냐, 베트남 정부가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의 한국 연금에 대해서 과세권을 행사를 하냐 안 하냐인데, 이거는 베트남 현지 세무 당국의 뭔가 집행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국민연금 수령액을 일일이 파악을 해서 과세를 한 사례, 선례
이런 것들은 아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세금이 무조건 0원이다 라고 단정을 짓는 거는 좀 정확하지 않은 정보고요. 제가 아직 모르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었는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이미 과세를 했다면, 네, 협정에 따라서 베트남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은 팩트다. 예, 이거는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베트남으로 이주를 1년을 갈지 뭐 10년을 갈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냐? 예, 은폐 이민을 결정하면서 그동안 낸 연금을 한 번에 돌려받아서 베트남 아파트 뭐 매매나 이런 거를 해보고 싶다는 분들이 계셨어요. 예, 단순히 베트남에 장기 체류하는 것만으로 일시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외교부를 통해서 해외 이주 신고를 정식으로 마친 경우에는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청구가 가능한 걸로 제가 어제 알아봤고요. 그리고 한번 일시금으로 받아버리면 나중에 한국으로 유턴을 했을 때 노후 보장 수단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게 단점이에요. 현재 물가 상승률을 반영했을 때 국민연금의 특성상 매달 받는 수령액의 가치가 일시금, 지금 한 번에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유리하다는 것들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얘기예요. 뭐 제 주변에 회계사도 있고 뭐 변호사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네, 돈 많고 똑똑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다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본인의 자산 운용 능력에 따라서 신중히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 결정에 따른 결과는, 네, 오로지 본인 책임이라, 제가 뭔가 막 이렇게 훈수를 두긴 좀 어렵고, 하지만 일시금으로 받아가지고 아파트를 사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금 전략은요, 이민의 시작이에요. 내가 실제로 돈이 다달이 나오는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마 지금 은퇴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베트남에서도 한국 연금은 100% 수령 가능하고요. 매년 생존 확인 절차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중과세 방지 협정 덕분에 두 번 낼 일은 없지만 한국에서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판정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진다. 예, 그리고 일시금 정식 이주 신고를 해야 가능하고, 한국으로 혹여 무슨 일이 있어서 다시 돌아갔을 때 이 생명선이 끊길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극도로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부동산 전문가로서, 뭐 베트남에서 은퇴 컨설팅을 해주는 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베트남 아파트에 올인하지 마십시오. 한국의 연금이라는 안전한 현금 흐름을 베트남 생활의 이 기초 뭔가 기반, 체력, 이걸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아파트에 올인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아파트 한 채 정도, 네, 그리고 뭐 내가 거주할 집 정도, 요 정도 투자가 제일 적당한 거고요. 그리고 베트남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보다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연금 150만 원, 200만 원 이런 것들이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은퇴하시는 분들의 뭔가 생활의 품격이나, 네,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높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금 수령하는 부분을 전략적으로, 네, 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라이브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